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오늘도 빠코딩하고 계신가요? 할 일 목록 REST API 뽀개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관점 다시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의 이제 모든 자료 창고죠. 자료 창고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DB. 이제 우리의 모든 데이터 자료들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담겨져 있는데, 즉 클라이언트 고객이죠. 이제 뭐 iOS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웹 프론트라든지 여기에서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백엔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버, 백엔드 서버예요. 결국에 웹 서버를 우리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는 서버랑 서버한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다리 더 건너는 거예요. 바로 그쵸. 바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의 역할을 한다, 서버가.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행동이 나뉘죠. 그쵸? 그게 바로 크러드라고 했습니다. 만들고, 조회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쵸? 이 크러드의 작업을 어디서 한다고요? 그쵸? 서버에서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크러드 작업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고 만들고, 데이터도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런 거 다 이해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DB는 제껴두고 서버와 일단은 서버 그러면 앱 iOS나 뭐 안드로이드 이런 프론트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이 프론트는 서버에게 요청을 하죠. 뭐 달라, 뭐 만들어 달라, 추가해 달라, 삭제해 달라, 업데이트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뭐냐면 서버에서는 그 요청이 들어오면 내가 받을 그런 거를 양식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get 방식으로 해주세요, put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런 요청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ST API에서 만들 때 우리 서버는 이제 문지기, 즉 소중한 자료 창고를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요청을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HTTP 메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청과 응답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알맞는 우리가 응답을 주겠죠. 그렇죠? 응답을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요청 관점에서 좀 지켜볼게요. 그럼 요청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걸 우리가 HTTP 메소드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버에서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청 메소드를 우리가 보통 get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그냥 데이터를 조회할 때, 가지고 올 때, 그리고 포스트 같은 경우는 뭐 만들 때, 그럴 때 거의 많이 씁니다. 만들거나 뭐 할 때. 푸시나 패치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수정할 때 거의 써요. 그리고 딜리트는 삭제할 때. 그래서 우리가 HTTP 메소드를 거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한다라고 요청할 때 포스트를 보통 많이 쓰고요. 그 리드는 HTTP 메소드가 get이고, 업데이트는 put, 패치, 그리고 포스트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딜리트 경우는 똑같이 그냥 딜리트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요청할 때는 HTTP 메소드로 한다라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을 줄 때도 보통 그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HTTP 상태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요거도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도 MDN에서 보시면 돼요. MDN 스테이터스 코드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MDN 스테이터스 코드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상태 코드. 그래서 여러 가지 상태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요청이 성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API가 성공적으로 응답이 됐을 때, 그때 나오는 그런 것이 바로 200입니다. 200. HTTP 스테이터스 관점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create랑 read 요거 관점으로 보면은, create일 때는요, 보통 이제 200이거나 아니면 201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01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생성이 되었다라는 표시긴 한데, 그냥 200으로 떨어뜨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200이 성공이라는 의미예요. 200 자체가. 그리고 뭐 리드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 성공이겠죠. 그렇죠? 200.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도 거의 200이거나 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딜리트 같은 경우 근데 거의 204를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4. 없다. 지워져가지고 없다. 이건 노 컨텐트라는 의미거든요. 204가.
그래서 기타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상태 코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 자료도 제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그러면 저희는 지금 서버를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제 할 일을 만들 때 그때는 포스트로 받으면 되겠고, 그리고 요청 리드 그냥 데이터를 줄 때는 get으로 받고, 이제 업데이트는 풋, 패치, 포스트 중에 선택하면 되겠고, 그리고 딜리트는 그냥 딜리트로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답 코드는 내가 어떻게 줘야 되지? 응답 코드 이렇게 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REST API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할 일 목록 이제 프리즈마 크러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마 사이트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글창에다가 프리즈마 닥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프리즈마 닥이라고 해서 들어가세요. 자, 프리즈마 다큐멘테이션을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세요.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대부분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크러드가 있죠.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서 크러드 요거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리드, 업데이트, 딜리트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서가 상세하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만 그대로 보고 따라 해도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전에 저희가 근데 우리가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만 조금 하고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심플 투두로 오시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아직 그 프리즈마 클라이언트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클라이언트 설정만 좀 하도록 할게요. 네스트JS 닥으로 오시고요. 자, 여기에서 똑같아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레시피 있죠. 레시피 누르시고 프리즈마 누릅니다. 쭉 내려볼게요. 저희 프리즈마 이닛도 하고 클라이언트 연결도 했죠. 그쵸?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npm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면 돼요. 요게 아직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복사해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해볼게요. 기다려 봅니다. 자, 보시면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요. 여기 문서에도 아마 똑같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잘 나와져 있거든요. 소스에다가 프리즈마 서비스.ts를 만드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소스 폴더죠. 여기 안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새 파일 프리즈마 클라이언트.ts 이렇게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로 얘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듈 이닛 모듈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프리즈마 연결을 시도하고요. 근데 만약에 에러가 났어요. 뭔가 셧다운이잖아요. 그쵸? 뭔가 이제 끊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앱을 종료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모듈이 이닛되고 이제 이네이블 셧다운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스트JS 안에서 라이프 사이클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서 링크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먼저 부트스트랩핑 스타트 되고 모듈이 이닛이 돼요. 그런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부트스트랩 되고 이제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쪽 부분이 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링크 걸어두도록 할게요. 다시 프리즈마 네스트JS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관련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다뤘던 것처럼 서비스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미 투두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투두 서비스에서 이거를 프리즈마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모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M 모듈에서 저희가 보면은
모듈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의존성이 주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투두스 모듈을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두스 모듈에 이 프리즈마 서비스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투두스 모듈로 오신 다음에요. 임포트 프리즈마 서비스를 해줍니다. 프리즈마 서비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리즈마 서비스를 임포트 하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프로바이더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컨트롤러가 아니라 프로바이더. 자, 이렇게 넣게 되면 저희 투두스 컨트롤러에서 프리즈마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리즈마로 저희가 만든 데이터가 지금 프리즈마 스키마 보시면 투두잖아요. 이 투두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두스 서비스에 오셔서 임포트 투두를 가지고 옵니다. from 여기서는 이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오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가져오면은 가져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프리즈마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유저를 가져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생성이 될 때 컨스트럭터가 생성자거든요. 생성이 될 때 이제 프리즈마 서비스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요 세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스트럭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투더 서비스는 컨스트럭터가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넣어서 중괄호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프리즈마 서비스도 임포트를 해줘야겠죠. 임포트 프리즈마 서비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여기서는 프리즈마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 프리즈마에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름을 프리즈마 서비스라고 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즈마 서비스에 접근해서 그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여기 보시면 create DTO 되어 있으면서 DTO로 우리가 저희가 뭔가를 하게 되는데 요것도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거. 이제 요거를 우리가 프로미스로 어싱크 어웨이트 프로미스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은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좀 영상이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간단하게 어떤 식인지 소스만 조금 알려드리면서 그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프로미스가 어떤 건지 좀 알면 좋아요. 프로미스 어싱크 어웨이트인데요. 자바스크립트 인포 요 사이트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참고 링크도 제가 걸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iOS 개발할 때 어싱크 어웨이트가 여기에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에서 프로미스 킷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어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뭐 콜백 프로미스 체이닝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콜백 방식으로 이제 응답을 받거나 했을 때는 좀 코드가 읽기가 좀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만약에 연쇄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이거 끝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읽기가 불편하다. 콜백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프로미스랑 어싱크 어웨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프로미스라는 애는 결국에 이제 핵심은 요거예요. 프로미스라는 그런 서스펜드가 되는 거죠. 좀 이제 기다렸다가 완성이 됐을 때 들어오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가 나뉘어요. 그래서 리졸브가 성공이고요. 리젝트가 실패입니다. 요 두 가지.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미스라는 것이 여기서 뭐 첫 번째가 되고 나서 그런 다음에 then이 되고 그런 다음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또 캐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 그거는 이제 파이널리로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프로미스라는 자료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싱크와 어웨이트 여기 보시게 되면
어싱크는 말 그대로 그거예요. 이제 기다리게 하는 좀 지연을 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연 함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스위프트에서 어싱크 어웨이트랑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걸리는 함수가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싱크를 걸고요. 앞에다가. 그런 다음에 얘를 호출할 때는 앞에다가 어웨이트만 걸어주면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어싱크라는 녀석이 프로미스라는 결과를 반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프로미스를 얘가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 이제 에러를 캐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쇄적으로 아까 then 같은 거, then이나 finally 같은 그런 처리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미스랑 어싱크 어웨이트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분도 원래는 우리가 그 콜백으로 만들었으면 요거 끝나고 또 들어가서 또 끝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어떻게 돼요? 1번. 이거 끝나고 기다려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기다리고 요거 끝나고 기다리고 요거 끝나고 기다리고 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기다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싱크 어웨이트 그리고 프로미스를 활용하면 된다.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싱크를 처리했을 때 그때 프로미스를 반환으로 줄 수가 있다. 요게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est.js에서 만든 요 소스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미스 유저라는 걸 통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뭔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뭔가 가져오겠죠. 자,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때요? 우리가 자료 창고에 가가지고 물건을 끄집어내거나 할 때 시간이 보통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어싱크로 기다리는 방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어싱크가 걸려 있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걸리는 얘가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시간이 걸리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미스로 그냥 받은 거죠. 반환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함수가 자체가 어싱크 함수일 거예요. find unique라는 애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싱크를 해서 반환이 프로미스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프로미스 어싱크 어웨이트 요 문서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프로미스만 보시려면 MDN 사이트에서도 프로미스 관련된 글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거도 링크를 걸어두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도 되고요. 하지만 저희는 좀 간단하게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즈마 클라이언트 크러드를 보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부터 보자고요. 그죠? 크리에이트부터 봅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저희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붙여넣냐? 여기서요. 크리에이트라는 거에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럼 프리즈마 서비스를 할게요. 이제 프리즈마 서비스를 통해서 어웨이트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어웨이트를 쓰려면요. 이 함수에서는 어싱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디스죠. 내가 생성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디스로 해주면 됩니다. 디스 프리즈마 서비스에서 이제 프리즈마 서비스에 지금 투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아니라 투두인 거예요. 투두. 이해되시죠? 투두를 만드는 거구나. 근데 투두가 지금 어떤 형식이에요? 지금 보면은 투두 형식을 볼까요? 자, 투두 형식 우리가 만들었던 거 볼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프리즈마 스키마 있죠? 스킨 프리즈마 여기 보면 id 타이틀 is done created as 있어요. 그쵸?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일단 가져와 봅니다. 투두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붙여놓고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건드릴 거는요. 업데이트 대시랑 크리에이트 대시는 어차피 자동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 생성할 때 필요한 것이 아이디도 어차피 오토 인크리먼트니까 필요가 없고. 그럼 뭐예요? 그렇죠. 타이틀이랑 이즈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너가 넣으려고 하는 데이터를 써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맞춰줘야 돼요. 타이틀은 받은 거 쓰면 되겠죠. 그리고 create to do dto에 뭐가 있었죠? 저희 커맨드 클릭하면 to도랑 isDone이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청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그냥 넣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맥앱에서 들어온 create to-do deto의 타이틀. 저 to-do랑 해주면 돼요. 아, 저희가 타이틀로 했었네요. 그래서 create to-do deto의 to-do를 타이틀로 바꾸겠습니다. 예, 타이틀로 바꾸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to-do's 서비스로 다시 오셔서 타이틀이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is done을 또 세팅하는 거예요. is done은 is done은 create to-do dto의 is done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 done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려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어떤 게요? to도라는 자료형이. 그래서 이제 created to도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반환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반환해도 되겠지만 그냥 바로 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프로미스로 이제 어떤 자료 형태입니다. to-do 자료 형태입니다. 해가지고 바로 반환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리턴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코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짜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async await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프로미스로 반환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어차피 await까지 안 가도 돼요. 얘를 그냥 await 안 걸고요. 그냥 바로 주시면 됩니다. 바로 주면 돼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ind all을 또 해볼게요. find all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도 마찬가지로 자, 문서 보는 거예요. 문서 보시는 연습 계속 하시면 돼요. 자, create 했으니까 read 보면 되잖아요. read 누릅니다. 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get all records가 있죠. 이걸 누를게요. 자,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요거잖아요. 그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자, return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await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다음 this 프리즈마 서비스 유저가 아니라 뭐예요? 그죠? to도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여기서 async 걸고요. 이제 프로미스로 이제 to-do 리스트를 반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to-do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뚝딱이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ind one 그 녀석이 어디 있냐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아까 그 문서 봤던 거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get record by id가 있었죠. 그렇죠. 유니크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where 이런 식으로 가져왔는데 저희 그러면 요거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복사해서 자 find one이죠.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자 붙여넣고 그 다음에 async 걸고요. 찾은 하나 녀석이니까 이제 promise to도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냥 to도로 일단은 할게요. 근데 못 찾을 수도 있어서 그런 예외 처리는 제가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return this promise service 해주고요. 지금 to도잖아요. 그쵸? 그리고 id를 찾는 거예요. 아, id 어떤 거요? 매개변수로 받은 id로 찾는 거예요. 아, 엄청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찾는 것도 됐고 그리고 find all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네요. 그쵸? 업데이트도 해볼까요? 자, 업데이트 또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 문서를 보시면서 하는 연습 계속 하시면 돼요. 이제 보면은 where라는 조건이 있고 요거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가져와요. 복사해서 자, 붙여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리턴 하면 되겠죠. 리턴하고 this 프리즈마 서비스 해줘요. 자, 그런 다음에 async 걸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뭐야 이제 to도잖아요. 그쵸? where id죠?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id.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키랑 값이랑 같을 경우에는 id만 넣어도 돼요. id만 하셔도 알아서 매칭을 해줘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id랑 내가 이제 넣는 값이랑 같을 경우에는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가 이제 아까 크리에이트 할 때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복사해서 데이터에다가 가져올게요. 이렇게. 자, 이 크리에이트 데이터가 아니라 뭐예요? 업데이트죠, 이제. 자, 이렇게만 하면 되죠. 이렇게만 하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턴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된 애를 반환하면 돼요. 프로미스 이렇게 투두. 자, 그 리무브도 해볼게요. 리무브도 찾습니다. 지금 보면 딜리트가 있죠. 딜리터 싱글 리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지우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자, 요거도 리무브도 똑같이 만들어요. 싱크 이제 프로미스에서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딜리트잖아요. 그쵸? 딜리트 때는 이제 투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턴 디스 프리즈마 서비스 투도.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아이디랑 똑같으니까 아이디 하면 되겠죠. 예. 키랑 값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가 이게 잘 제대로 되는지만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레이어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설정은 이미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었고, 그러면 저희는 사실은 이 서비스만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따로 더 건드릴 건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 쪽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봤었던 테이블 플러스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게요. 저희가 만들었던 게 심플 투두였잖아요. 그쵸? 심플 투두. 자,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데이터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넣을 때 여기 로우 더하기 누르시면 되거든요. 1번 그리고 타이틀은 뭐라고 할까요? 1번 1하고 뭐 빨래하기 더는 뭐 false 그리고 이거는 뭐 now로 하면 되겠죠. now. 자, 저장을 하고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1, 2, 3, 4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네, 10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데이터가 있다. 이렇게 true로 몇 개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0이 false고요. true가 1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API를 확인해야겠죠. 그럼 먼저 서버를 돌려야 될 것 같아요. 터미널에 새 터미널 여시고요. 그래서 기존 거 돌아가게끔 합니다. npm run start dev.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리고요. 자, 돌아가죠. 이제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희가 아마 지난 시간에 포스트맨 열어서 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맨 열어서 지금 그 심플 투두였잖아요. 그쵸? 심플 투두였던 것 같아요. 네스트 심플 투두였거든요. 그래서 자, 모든 데이터 가져오기 한번 해봅니다. 샌드. 자, 어때요? 모든 데이터가 쭉 가져온 거 보이시죠? 지금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10개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모두 똑같이 되잖아요. 그쵸? false도 되고 현재 그런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true도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니까 fetcher to를 통해서 2번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왔죠? 근데 만약에 90 이런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면 지금 없는 거로 그냥 빈 거로 나온 거예요. 이런 처리들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예외 처리는 제가 계속 하다가 진행하면서 이따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해볼게요. 포스트 만들기. 자, 이렇게 해서 제이슨은 지금 하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보내는 거는 저희가 투두가 아니라 타이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타이틀로 해서 세이브하고 샌드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11번째로 추가가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를 이런 상태 코드가 기본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터 투두도 저희가 타이틀로 진행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면 12번이 아예 없어서 지금 에러가 뜬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로 파이프라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이런 예외 처리들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8번을 바꿔볼게요. 8번. 8번은 하하 이렇게 해서 8번이 바뀌었죠. 그러면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8번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9번을 가져와 볼게요. 9번. 9번이 지금 빨래하기 AS인데 요거를 바꿔볼게요. 업데이터 투두에서 9번 하고, 그쵸? 제가 빨래하기 에디트로 하겠습니다. 빨래하기. 자, 샌드를 하게 되면 빨래하기가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9번을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기. 딜리트해서. 자, 9번을 지웠을 때 이제 지운 애가 지금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터스 코드도 저희가 정해줄 수가 있는데 아직 안 정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fetcher to도를 9번 하게 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을 때에 대한 처리도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차차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러도 이렇게 딱 나와버리네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프리즈마로 크러드를 구현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처리해야 되는 게 이런 에러 처리,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처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유효성 처리 체크에 대한 부분들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TO 쪽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유효성 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드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